오늘 사망한 송석봉 씨는 짬뽕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정말 송석봉이 죽었다고? 남석 씨, 방금 저 뉴스 들으셨어요? 네, 유진 씨.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한 거죠? 혹시 저 사람 두 분이 아는 사람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옥상에서 염예린이란 여자를 밀어서 죽였다고 말한 이전 아주버님이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살인범이라는 사람이요. 네, 맞아요. 저 인간은 정말 처벌받았나 보네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렀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닐 정도였으니 여기저기에 적도 많이 만들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런 일을 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설마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근데 왠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제발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강철 씨 말이 맞긴 한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아무 생각이 들어가지 않네요. 남석 씨,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넋을 놓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근데 저런 뉴스까지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계신 거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아까 CCTV에서 봤던 밖에 차 타고 있는 남자가 사이코패스일지 모르는 거죠? 저도 방금 전 뉴스 보고 나니 걱정이 되네요. 유진 씨, 오늘 하려고 했던 일 그냥 취소할까요? 괜히 제가 세운 계획 때문에 유진 씨가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거든요. 사실 저도 살짝 겁이 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 모였는데 제가 무섭다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릴 적에 태권도까지 다녔으니까 웬만한 남자랑 싸워도 충분히 이길 자신 있거든요. 걱정 마시고 이제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유진 씨. 제가 최대한 빨리 뒤쪽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남석 씨. 강철 씨, 얼른 준비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꾹꾹 해서 쉬시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 보네. 네, 알겠습니다. 전 준비할 것 따로 없어서 이대로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저희 금방 올 테니까 몸 조심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강철 씨.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유진 씨는 자연스럽게 저희 두 명을 배웅하는 것처럼 연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놈이 미끼를 쉽게 물 수 있도록 대문을 완전히 잠그지는 마시고 살짝 열어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밖에 있는 저놈이 확실하게 걸려들 거예요. 아마도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긴 줄 알고 미끼를 덥석 물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석 씨. 꼭 그렇게 할게요. 저희 들어가 볼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두 분 모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아까 CCTV에서 봤던 그 차 안에 있던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전호태 사건 이후로 또 이런 시련을 겪게 되네. 이게 전부 그 쓰레기 같은 송신의 집구석 그리고 황미자 그 썩을 년과 엮이면서 시작된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늘이 들쪽나도 절대로 너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굴복할 일은 없을 거야. 나랑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일단 트렁크 가방은 거실에 빼놓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자. 남석 씨와 강철 씨가 뒤에 있는 쪽문통에서 금방 들어온다고 했으니 방문만 단단히 걸어 잠근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까진 일에 겁먹는다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자꾸 몸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 놈을 유인하려면 이제 불 끄고 자는 척 해야 할 것 같아.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강철 씨, 집 반대편에 도착하면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조심해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 들어오자마자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네요. 집 반대편에 있다는 쪽문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거리상으로는 금방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감시하는 저 사람 눈을 속이려면 조금 돌아서 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해서 약간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5분 내로 곧 도착할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리 뒤쪽이라지만 이 새벽에 차 소리 나면 깎아 그놈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강철 씨는 지금 이 차에서 소리가 들리나요? 이 차는 전기차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네요. 도착했으니 차 문 조용히 닫고 저 따라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놈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절대로 아무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저 따라오세요. 선생님, 저기 저놈 아까 CCTV에서 봤던 그놈인 것 같아요. 정말 집으로 들어왔네요. 쉿,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 보이는걸? 안으로 들어가면 유진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마당에서 포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강철 씨, 저놈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니 이제 시작해봅시다. 저 혼자요? 강철 씨는 여기서 저놈 보고 소리만 질러주면 됩니다. 그럼 놈이 대문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내가 잡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놈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 제가 해결할 테니 강철 씨는 일단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대문으로 나가는 길목 막은 뒤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 누구야? 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따려고 하는 거야? 남이야, 현관문을 따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 이리 와봐. 몽둥이로 좀 맞자. 내가 예상한 건 이런 반응이 아닌데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행동하는 거지? 이리 오라고. 어딜 도망가려고 해. 형씨, 나도 있어. 이건 또 뭐야? 이들 지금 나 잡으려고 함정 파놓은 거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이. 버르장머리? 와, 저 사람 주먹 엄청 센 것 같다. 그냥 한 방에 기절해버렸어.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야? 강철씨 뭐해요? 이 사람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남석 씨랑 강철 씨네. 그리고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 보니까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나가서 남석 씨 조금이라도 거들어줘야겠어. 남석 씨, 괜찮으세요? 그럼요. 다친 사람 아무도 없이 모든 상황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강철 씨, 괜찮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들킨 주제에 너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유진씨, 혹시 집에 청테이프 같이 이 친구 팔다리에 감아놓을 만한 물건 있나요? 청테이프요? 서랍 안에 몇 개 있을 거예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여기 정말 대박인데요?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지하 벙커 같아요. 이 장소 정말 제 스타일이네요. 강철씨, 이 집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건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소가 알려지는 순간 유진씨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저도 그 정도 지능은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석 씨, 이 사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깨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가 유진씨 가방에 위치 추적기 부치하고 시켰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남석 씨, 오늘 비도 오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어차피 묶어놓은 채로 가두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니 오늘은 잠시 눈이라도 붙이셨다가 저 사람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하는 게 어떨까요? 하긴 좀 많이 피곤하긴 하네요. 강철씨도 그렇죠. 네, 오늘 하루가 아주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일들을 많이 했고서 그런지 피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감기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내일 저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를 말하지 않을까요? 전 저 인간이 순순히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밖에서 저한테 대들면서 협박하는 거 사모님이 보셨어야 했는데 저 인간 깡다구가 보통 내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호태 씨는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땐 그 사람 겁 엄청 많아 보이던데 그냥 쫄아서 어디로 도망가버린 거 아닐까요? 강철 씨, 제가 호태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 걸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왔습니다, 선생님. 호태 씨, 이렇게 기가 억수같이 퍼붓는 새벽에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모두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도 쐴 겸 차 타고 드라이브 좀 다녀왔습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호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여요. 제가 우산 들고 나가는 걸 깜빡해서 비를 좀 많이 맞았더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저 안에 잡혀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까 아저씨가 사모님 휴대폰 사진 보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나간 다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호태씨 밖에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운 좋게 위치 추적기 설치한 사람을 집으로 유인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냥 무서워서 잠시 도망갔다 온 거 아닌가요? 강철 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만들 하시고 올라가도록 하시죠. 사모님, 전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몸살 기운이 자꾸 올라와서 잠깐만 씻고 올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호태 씨. 요즘 감기 많이 독하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내가 먼저 씻으려고 샴푸랑 비누도 다 갖다 놨는데 스치기 당하겠네. 아무튼 저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더니 하는 짓까지 양치 같아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정하지 않는 상이야. 호태 씨 옷에 묻어있는 저 얼룩은 뭐지? 혹시 피 아니야?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은 정말 운수가 거지 같은 날인 것 같아. 다들 기다릴 테니 어서 나가봐야겠어. 다들 오늘 포구까지 오는데 아까 탐정 사무실부터 여기까지 같이 와서 유진 씨와 제가 하려는 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 붙여놓은 사람 잡아서 지하 벙커에 잡아두었으니 내일 누가 이런 일을 사주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궁금했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것 같으니 유진 씨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간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너무 지치고 피곤한 상태이니 이제 그만 눈 좀 붙이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유진 씨 많이 피곤하셨을
줬을 테니 이제 쉬도록 하세요. 그리고 호태 씨와 강철 씨는 저 따라오세요. 뒷마당 쪽에 작은 별채가 있으니 그리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남석 씨. 그럼 남석 씨도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진 씨. 저는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물건들이 좀 있어서 집에 들렸다가 점심시간 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비 많이 내리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남석 씨. 그럼 강철 씨랑 호태 씨는 별채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도록 하세요. 저 아직 못 씻었는데 여기서 씻고 가면 안 되나요? 별채에도 따로 샤워실이 있으니까 가서 씻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강철 씨랑 호태 씨도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두 분은 여기서 묵으시면 됩니다. 웬만한 집보다는 시설이 좋아서 불편한 점은 없으실 거예요. 저 오늘 이 아저씨랑 여기서 같이 자야 하는 건가요? 방이 2개 있으니까 따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럼 푹들 쉬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죠. 호태 씨 눈빛 보니까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마 사고 친 사람이 호태 씨는 아니겠지. 내일 따로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제 그렇게 나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더니 이 인간은 왜 내 옆에 꼭 붙어서 자고 있는 거야? 스리야, 어떻게 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나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 몰래 딴 남자애를 임시한 거냐고. 이 인간은 무슨 잠꼬대를 저렇게 리얼하게 하는 거야? 일단 사모님한테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물어봐야겠어. 유진 씨랑 호태 씨 두 분 모두 일어나 계셨네요. 강철 씨는 아직인가요?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요. 다들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야, 조금 전까지 잠꼬대하면서 자고 있더니 언제 일어난 거야? 아저씨가 하도 바싹거리면서 움직여서 그런가 잠 다 깨버렸어요. 다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남석 씨도 오셨고 강철 씨도 일어나셨네요. 그럼 다들 출출하실 테니 식사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오전에 마트에서 삼겹살 폭탄 세일한다고 해서 5근이나 사왔거든요. 점심 식사는 지하에 내려갔다 온 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중요한 건 어제 이 집에 침입했던 그놈을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먹고 하지. 그렇게 하시죠, 선생님. 하여간 저 인간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대도. 그럼 다 같이 지하에 내려가 보도록 하죠. 여긴 정말 다시 봐도 내 스타일이야. 나도 나중에 돈 벌어서 집 사게 되면 이런 지하 공간은 꼭 만들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야. 그리고 나 배신한 스리 그 썩을 년 가둬버리고 싶어. 그럼 들어가 봅시다. 아직 잠에서 깨질 않았나 보군요. 이 인간은 팔자좋게 아직도 찾아고 있네. 어제 이놈 몰래 집에 침입한 거 발견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죽일 듯이 대대더라니까요. 이 인간 깡다고 장난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저 친구 좀 깨워보시겠어요? 분명히 저를 노리고 이 집에 침입한 걸 테니까 제가 깨우도록 할게요, 남석 씨. 제가 혈액형이 B비라 화나면 자제가 안 되는 편이니까 다른 분들께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인간 얼굴 보니까 벌써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뭐야 이거? 내가 왜 여기에 묶여있는 거야? 이들 지금 나 납치한 거냐? 납치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함부로 남이 가방에 이치 추적장 치단 것도 모자라 집에 침입까지 했지. 난 단지 날 미행하고 우리 집까지 몰래 들어온 도둑놈 잡은 것뿐이니까 넌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 안 그럼 경찰서에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이 집에 들어온 기억이 없다고. 그냥 이들이 나 납치한 거잖아. 당신이 집 앞에서 감시하고 집 내부로 들어온 거 전부 CCTV에 찍혔으니까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억지 부려도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냥 얌전히 묻는 말에만 잘 대답한다면 경찰까지는 부르지 않을게. 내 가방에 이치 추적장치 붙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야? 난 그런 일 한 적 없거든? 난 위치 추적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왜 생사람 잡고 난리여? 경찰서에 신고당해야 할 사람들은 이들이란 걸 모르겠어? 거보세요 사모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 강다구가 보통이 아니래도요. 넌 또 뭐하는 놈이여?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게 어디서 까불어? 너 나중에 밖에서 혹시라도 내 눈에 띄지 마. 알아들었어? 정말 대단하네. 잡혀서 묶여있는 놈이 오히려 큰 소리치. 아무튼 밖에 나가면 니들 전부 가만 안 둘 테니 그런 줄 알아. 어서 이거 풀지 못해? 아, 나 이게 진짜 열악게 하네.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보고 싶어서 그러니? 정말 좋게 하려고 했더니 뭘 잘했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비아냥거리면서 능글능글하게 거짓말하고 지랄이야?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속아 넘어갈 바보천치로 보이니? 너 정말 한번 피똥 질질 싸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헐, 사모님 화난 거 같다. 저놈 이제 큰일 난 거 같은데? 이 썩을 년이 미쳤나? 어디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야? 헐, 선 넘어갔어. 그래, 미쳤다. 많이 돌았다. 니까짓 게 어쩔 건데? 어디 미친년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구경이나 해보던가. 너같이 입만 터는 아줌마들 많이 봐와서 저녁어 만나거든?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한 번만 더 나불거리면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 테니까.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묵을 보자기로 아는 거야? 너야말로 입 조심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묶은 거나 풀어. 그럼 그 다음에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줄지 말지 고민해볼 테니까. 고민해준다고? 정말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는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맛이 어때? 이 묵직한 싸대기 뭐지? 학교 다닐 때 일진들에게 맞았던 그 묵직한 느낌이랑 비슷한데? 뭔 놈의 아줌마 싸대기가 이로 센 거야. 하나도 안 아프거든? 얘가 이 정도에 겁먹어서 쫄 것 같은 남자로 보여? 다시 한번 묻겠어. 누가 시켰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죽여. 난 절대로 말 못하거든?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같은 놈은 제대로 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강철 씨, 주랑에 가서 냉장실에 있는 고등어 꺼내서 식탁에 있는 믹서에 갈아서 가져다 주세요. 아니 믹서에 고등어는 왜 갈아오라는 말씀이시죠? 곧 알게 될 테니까 어서 가서 가져오세요. 헐, 사모님 정말 열받으신 것 같아. 안 가져오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네, 알겠습니다. 기분 내로 다녀오겠습니다. 사모님 뭔가 제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등어의 믹서라. 내가 전에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왠지 기대되는걸? 사모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된 거지? 너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딱 더 줄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나을 거야.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 위치 추적 장치 내 가방에 붙이라고 시킨 거냐고. 얼른 대답하라고. 와, 사모님 정말 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뭔 일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을 거냐고. 난 위치 추적 장치가 뭔지 구경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알았어.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준 건데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네? 너 오늘 제대로 된 맛을 한번 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내가 니들이 협박한다고 쫄 줄 알아? 어디 한번 들어와 보라고. 대한민국 해령이 우습게 보여? 난 하나도 안 무섭거든? 그래, 입 벌려. 내가 오늘 제대로 된 맛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아줌마가 이기나 대한민국 해병이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니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 몰라? 내가 여기서 나간 후에 경찰서에 닦아버리면 뒷감당 가능하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지? 경찰서? 남의 가방에 위치 추적기 달고 불법 주거 침입까지 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니들 단체로 빵해갈 준비들이나 하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겨? 그럼 요즘 세상은 너처럼 함부로 위치 추적 장치 달고 미행하는 건 괜찮은가 보네. 그 주둥이 언제까지 나불거릴 수 있나 지켜봐 줄게. 너 말하는 거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입 벌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설마 지금 나한테 고등어 가른 걸 먹이려는 거요? 너 미쳤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미친년이 돌았다고. 도른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줄게. 저 인간 고등어 가는 거 먹인다는 이야기 듣고 표정 완전히 얼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둥이 나불거리는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사모님이 이렇게 화끈한 모습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정말 매력적이야. 왠지 사모님한테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 내 스타일이야. 이번에 제조한 고등어 가른 건 정말 최고의 묘약이 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니글거리는데 이 설레임과 기대감은 뭐지? 빅서에 가른 고등어 보니 이전에 내가 먹었던 캡사이신은 그냥 음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걸? 입 벌리라고. 못 벌려. 호태씨, 이놈 입 좀 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니들이 이러고도 나중에 아무 일 없을 줄 알아? 나 생선 알레르기 있다고. 제발. 참 말 많네. 너같이 입혀졌다고 나불거리는 놈치고 센 놈 하나도 못 봤어. 고등어집 들어가니까 마음껏 풍미를 느껴봐.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까불더니 꼴 좋네. 저놈 입에 들어가는 고등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거지? 전에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가? 생선을 좋아하는 나로서도 저 고등어는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일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 인간 반응이 궁금해. 그러니 사모님 화나게 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했어야지. 고등어 맛이 어때? 내가 이까지 고등어에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들어와 보라고.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으대.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해줄게. 하지만 아래 깔렸던 고등어 건더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입 벌려. 건더기 들어가니까. 저 인간 표정 보니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은데 어디서 저런 정신력이 나오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정신력 하나만큼은 본받을 만한 것 같아. 호태씨 뭐 하세요? 이 인간 입 좀 벌려주세요. 고등어 육질이 나쁘지 않지. 아직 건더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섭섭해하지 않아도 돼. 사모님,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왜? 더 버틸 자신이 없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가방에 이치 추적기 붙인 거 제가 한 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와, 저 인간은 용서를 구하는 말투나 태도조차 칠 수 없는 걸. 원래 저렇게 싸가지 없이 챙겨먹은 인간인가 보네. 그냥 사모님이 남은 고등어즙 전부 다 먹여버렸어. 피도 한번 질질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말하겠다고 한 거 맞지? 네, 사모님. 제가 돈 벌려고 목숨까지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귀를 알아먹었나 보네. 아무튼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 안 하거나 거짓말하는 순간 나머지 고등어즙 전부 이 주둥이에 털어넣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말 제대로 알아먹은 거지? 아니요. 전부 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캐리어 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 언제 어디서 붙인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제가 사모님 미행한 지가 조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묵고 계신 호텔 리시 확인해 놓고 있다가 사모님이 호텔 빵 비우고 밖에 나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캐리어 가방에 설치해 놨습니다.
저 인간은 고등어집 한 번만 보더니 청산일수같이 술술 전부 다 벌어버리는데. 호텔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남석 씨,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호텔문 따고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카드 형식은 복제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아마도 호텔 객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마스터키 훔쳐다가 복제했거나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준 후에 마스터키 받아다가 복제했을 겁니다. 굳이 캐묻지 않아도 불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체가 뭐야?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거기에 얼굴까지 잘생겨서 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유진 씨,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위치 추적 장치를 언제 어디서 붙였냐가 아니고 누가 그 장치를 붙이라고 의뢰했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사모님이 호텔에서 나오신 후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트렁크 가방을 꺼내신 게 아니잖아요. 저 가방 차에 있는 상태로 아까 그 탐정 사무실까지 다녀온 걸 저 사람이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당신, 우리가 아까 움직인 곳 전부 다 파악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 맞아? 호텔에서 사모님 나오신 후에 계속해서 미행한 건 맞습니다. 산전수전이라는 파전집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후에 집으로 이동하신 것까지 확인하고 대기하다가 또다시 이동하시는 거 확인하고 계속해서 따라갔었습니다. 가방에 붙은 위치 추적기를 계속 따라왔다는 말인가 보네. 혹시 강철시고 하려고 탐정 대신맨 사무실에 몰래 침입한 것까지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간 우리 모두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서울 짬뽕동으로 이동했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위치 추적 장치로 짬뽕동으로 이동한 거 파악하고 따라왔었습니다. 우리가 이동한 곳 근처에 당신도 있었던 거야? 거기 위치 보니까 제가 차 가지고 이동하면 바로 들킬 것 같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근처 24시 짬뽕집 가서 해물짬뽕 먹으면서 위치 추적기로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짬뽕 다 먹고 나온 후에 위치 추적 장치가 이동하는 중으로 표시돼서 따라와 보니까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짬뽕동에 있을 때는 위치 추적기로만 확인하고 근처에서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없다는 거지? 맞습니다. 짬뽕동에선 그냥 짬뽕만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추적 장치 위치만 확인한 게 나예요. 정말 다행이다. 난 혹시라도 탐정 대신맨 사무실에서 강철시 탈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람이 전부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협박당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에 관한 이치를 당신 말고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머리 나쁜 것 같아서 이해 안 될지도 모르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줄게. 당신에게 돈 주고 일 시킨 인간에게 보고한 거냐고. 제가 위치 추적 장치 달고 제대로 파악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하기엔 시간도 너무 늦어서 아는 사람은 아직 저밖에 없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대한민국 해병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나온 해병부대의 이름을 걸고 맹세드릴게요. 알았어. 믿어줄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물을 테니까 제대로만 대답해. 걱정 마세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생긴 그대로 정말 의리 없는 인간이네. 예전에 만일 저런 인간들이 독립운동했었다면 아마도 전부 밀정들뿐이었을 것 같아. 최소한 없이 찾아라도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내 캐리어 가방에 이치 추적 장치 붙이라고 시키고 당신에게 돈 주면서까지 나 미행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야? 사모님 죄송하지만 그건 의뢰한 고객과의 비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려도 되죠? 양해. 고등어가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대답해. 안 그러면 미주둥이에 남은 고등어즙 전부 다 털어넣어 줄 테니까. 이걸 이야기했다가는 저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럼 말 못하겠다는 거지? 호태씨, 이 인간 입 좀 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고등어 알갱이들 여기 다 모여있네요. 쭉 들이키면 아주 건강에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어차피 말하게 될 것 같은데 오메가3력 풍부한 고등어 좀 마시면서 건강까지 챙기려 하는 거 보니 대단하네. 너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어디서 어린 놈의 자식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비아냥거려. 너나 닥쳐.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어. 너한테 돈 주고 이런 일 시킨 인간이 누구야? 호태씨. 알았어요.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이야기했다는 건 비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보복당할 수도 있거든요. 약속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건 무덤까지 가져가 줄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말해봐. 도대체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냐면요. 어떤 남자분이 시켰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제의하고만 했어요. 제이라는 남자라고? 당신 아직도 내가 바본 줄 아는 거야? 돈 받고 이런 일까지 하는데 의뢰인 이름도 모르는 상태로 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심부름센터 직원 맞지? 전 심부름센터 직원 아니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정말이니까 믿어주세요. 그리고 해병대 출신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난 네가 해병대든 달병대든 그딴 건 아무 관심 없어. 유진 씨, 잠시만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당신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해봐. 유진 씨 캐리어 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 붙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이라는 남자
남자였다고. 동공에 심한 흔들림이 보이네. 거짓말이야. 유진 씨, 이 친구 고등어즙 좀 더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정말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호태 씨, 이놈 입 좀 벌려주세요. 지금 나한테 또 고등어즙 먹이려고 하는 거요? 물론이지. 누가 이 일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돼. 나도 너한테 진실을 듣기 힘들 거라고 생각되니까. 대신 넌 멀쩡하게 여기서 나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요, 지금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요? 널 죽이긴 왜 죽여? 그럼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 그냥 고등어즙 실컷 먹여서 피똥 질질 싸게 만든 다음에 경찰 불러서 교도소 들어갈 수 있도록 넘겨줄게. 일단 오메가3 좀 보충하자. 고등어즙 벌써 다 먹었네. 강철 씨, 냉장실에 고등어 한 마리 더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그것도 마저 갈아오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까 냉장고 보니까 까나리 액젓도 한 통 뭐 이런데 그것도 함께 넣고 갈아볼까요? 와, 저 인간은 굉장히 창의적인걸? 까나리 액젓은 상상도 못했는데 보기보다 잔인한 놈 같아. 고등어 가른 거에 까나리 액젓이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토 나올 것 같아. 고등어에 까나리 액젓이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대신 까나리 액젓 비율을 높여서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분부대로 만들어서 2분 내로 대령 여겠습니다. 까나리 액젓? 이들 지금 나 죽이셈이요?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 굳이 진실 듣는 건 포기했으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러니 오메가3 보충이나 실컷 하도록 해.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어. 고등어만으로도 버거운데 까나리 액젓이라니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 정말로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까나리 액젓은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야. 이야기할 필요 없어. 너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나불거리는 인간한테 내가 무슨 진실을 기대할 수 있겠어? 굳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말하지 마. 사모님, 여기 까나리 고등어즙 대령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해? 또 거짓말할 게 뻔한데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니? 아니에요, 사모님. 잠시나마 제가 귀신 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제 딸 나린이 이름을 걸고 맹세드릴게요. 고, 딸 이름까지 걸었으면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는 건가? 아니 그걸로는 안 되겠어. 니네 엄마 이름 걸 수 있어? 물론입니다. 엄마 이름 걸게요. 차현우 여사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굳이 듣고 싶진 않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애원하니까 한 번만 딱 들어줄 테니 말해봐.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이거 한 번에 다 털어놓는다는 것만 알아도 아주 농도가 진하게 잘 나온 것 같으니 마음껏 즐겨보라고. 이게 전부 복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친구가 짬뽕은행 본사에서 일하는데 로또 당첨금 처리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전에 사모님 로또 1등 되신 적 있죠? 헐, 사모님 로또 1등 당첨되신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신 거였구나. 정말 대박이다. 장순보가 주머님 사망보험금까지 바치셨는데 사모님은 로또 1등까지 당첨되신 거였나 보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돈이 들어오나 봐. 그 은행 다니는 친구가 사모님 뒤를 밟으라고 해서 계속해서 미행했었어요. 처음에 이사한 아파트에서 얼마 되지 않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다음에 또다시 호텔로 가시는 거 전부 확인했습니다. 미행하면서 사모님 보니까 거처가 분명하지 않게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길래 혹시나 방심한 사이에 행적을 놓칠까봐 불안해서 호텔에 몰래 들어가서 캐리어 가방 아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나온 겁니다. 이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전부 사실만 말씀드린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야. 나한테 로또 당첨금 처리해 주었던 그 직원이 이런 짓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제가 사실 1년 전에 회사에서 잘려서 백수된 지가 좀 되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동창회 나갔다가 제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짬뽕은행 본사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친구가 전화 주면 인상착의 확인하고 미행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매주 당첨금 수령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였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로또 당첨금이 거액이라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부부끼리 오거나 건장한 보디가드 같은 남자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사모님만 유일하게 차도 없이 여자분 혼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친구 전화 왔고 계속해서 사모님 미행한 거였어요. 그날부터 당신 잡히기 전까지 그렇게 날 미행한 거였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입에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석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돈이 우선이라지만 이 사람과 그 친구란 사람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에 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넘기는 게 최선일 탑니다. 로또 당첨금몰이고 유진 씨 미행한 후에 이 집까지 침입한 상황이니 법적인 처리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은행 직원은 법적인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잖아요. 대한민국법에선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명목으로 처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녹취해놨으니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한 후에 경찰에 증거 자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이 추운 겨울에 마누라랑 애들은 굶어 죽으라는 말 아니냐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일단 경찰 오기 전까지 한잠 자고 있도록 해.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 씨. 아니에요.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일은 해결된 것 같으니 안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들 같이 하실까요? 찬성입니다, 사모님. 저 배고픈 거 참느라고 백가죽 들러붙는 줄 알았어요. 어제 라면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했거든요. 아무튼 차린 건 많이 없지만 삼겹살이 있으니 맛있게 드세요. 아까 까나리 고등어죽 봐서 그런가 속이 미식거려서 많이 불편하네. 근데 저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는 거 보니 비리가 엄청 강한가 보네. 맛있어. 이건 캐나다에서 맛볼 수 없었던 한국 특유의 돼지 맛이 느껴져. 캐나다 돼지에서는 특유의 비이상하는 냄새가 심했는데 아무 냄새 없이 그냥 담백함만 가득해.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한국 돼지라도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해지기 마련인데 그 타이밍에 맞춰 돼지 기름에 구워진 이 김치는 모든 느끼함을 날려주는 걸. 심지어 청량함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정말 일품이야. 삼겹살 5근이나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강철 씨. 급하게 드시다 체하시겠어요. 네, 사모님.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해서 그런가 봐요.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강철 씨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캐나다에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목이 많이 부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항상 붓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는 편이에요. 강철 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제안에 관한 얘기 모두 모인 김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그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몇 배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 말씀하신 거죠. 돈 벌 수 있는 이야기라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안은 모두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강철 씨 자유입니다. 전혀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까 맘 편히 결정하세요. 도대체 무슨 제안이길래 이렇게 뜸들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앞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 씨가 임신시킨 그 송지수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저보고 송지수랑 결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남석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아.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강철 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송지수 집안으로 다시 저를 들여보낼 거면 왜 힘들게 저를 탐정 사무실에서 구하시는가? 내버려두면 탐정에게 끌려서 어차피 송지수 엄마한테 보내질 상황이었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강철 씨가 탐정에게 잡혀 끌려가는 상황과 강철 씨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만일 강철 씨가 유진 씨 전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무슨 일이란 게 절대로 안 생기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으니 최종 의사결정은 강철 씨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남석 씨, 정말 강철 씨와 송지수를 결혼시킬 계획이신 건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황미자그 인간이 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유진 씨. 강철 씨가 직접 송지수란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찾아간다면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지수와 결혼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 강철 씨도 여러모로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으니 3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근데 선생님, 제가 송지수랑 결혼하면 혼인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집안을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결혼했었다는 기억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돌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강철 씨가 결혼하거나 이혼한 기록은 전혀 남지 않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도 생각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능한 거죠? 결혼하면 제 어절에 송지수 개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강철 씨와 성과 나이가 동일한 사람을 찾아서 강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킬 생각입니다. 그럼 제 호적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호적상으로 송지수라는 여자와 실제로 결혼하는 건 또 다른 이름의 윤강철이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냥 강철 씨는 송지수와 결혼해 사는 척 연기하면서 송지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집안의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중요한 역할도 해주셔야 할 거고요.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유진 씨의 모든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복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네요. 유진 씨한테 전해 들은 바론 유진 씨 전 시댁 집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철저한 계획하에 서서히 무너뜨려야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거 괜히 잘못 발들여 놓았다가는 내 인생 종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도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강철 씨, 자신 없으세요?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철 씨가 힘드시다면 다른 계획이 또 있으니까요. 아니요, 전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송지수와 결혼해서 이 일을 함께하게 되면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전적인 보상은 확실히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걸리는 시간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1년에 최소 1억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최소 1억이라고. 내가 학교 졸업하고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초봉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천이 안 될 텐데 그것도 이것저것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건 얼마 되지도 않을 거야. 1년에 1억이면 3년이면 3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어디서 3년 만에 3억을 벌 때가 있어. 그는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3년만 버틴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까? 내가 손해볼 건 없잖아. 어차피 빈털털이 인생인데 나 같은 놈한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 이런 좋은 기회에 발로 차버리면 등록금 벌려고 밖에 나가서 하루에 알바 몇 개씩이나 뺑치면서 뛰어야 하잖아. 내겐 선택의 여지 없으니 그냥 묻지 말고 구하자고. 선생님, 지금 분명히 1년에 최소 1억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강철 씨가 맡은 역할을 잘해주신다면 인센티브까지 더 얹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혹시 이거 세금 포함 금액인가요? 아니면 세금 제한 세후 금액인가요? 강철 씨가 업무 처리하는 현황에 따라서 현찰로 전달드릴 생각이니까 세금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거죠? 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계약서까지 따로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착수 작업은 언제쯤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윤강철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들려면 약간의 시간이 들어갈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쪽 작업하는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으니까 맡겨만 놓으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대략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철 씨는 여러모로 힘드셨을 테니 재충전하세요. 그동안 저는 강철 씨 집안을 아주 뼈대 있고 돈 많은 집안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있고 돈 많은 집안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저희 집 재등록금도 보태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가능한 일인가요? 요즘에는 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 강철 씨는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맞아. 전에 황미자랑 송지수 그 두 인간들 식당에서 만났을 때 강철 씨 집안 뒷조사까지 다 해서 집안 형편이 힘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지금 남석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석 씨, 제가 전에 식당에서 황미자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여 강철 씨 집안 뒷조사까지 다 했다고 하는 말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모님 그게 사실인가요? 그 송지수 엄마란 여자가 우리 집안 뒷조사까지 의뢰한 게 맞나요? 네, 전 그렇게 들었어요. 죄송해요, 강철 씨.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니에요, 사모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그 황미자란 여자가 강철 씨 현재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다 해도 단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달받은 내용일 뿐입니다. 만일 제가 더 현실감 있게 강철 씨 집안을 굉장히 부유하고 능력 있는 집안처럼 만들어 놓는다면 심부름센터 직원 실수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론 오히려 그들이 더 좋아할 거라 보입니다. 사람이란 바로 눈앞에만 보이는 현실을 가장 믿어버리게 되는 단순한 동물이니까요. 아마도 그런 속물 같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래, 남석 씨 말이 맞아. 그 속물 같은 인간들은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거야. 전에 김지원이 역할대했어서 자기 부모가 교포라고 거짓말하는 거에 속는 거 보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안 봐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강철 씨가 돈 없고 좋지 않은 집안 출신이라고 하면 예전의 나처럼 무시당하면서 살 게 뻔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저희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실 말하기 쪽팔리지만 저희 아버지 파지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집도 다 무너져가는 곳에 살고 있고요. 강철 씨 현재 아버님에겐 죄송하지만 강철 씨의 가짜 부모님 역할 대행할 사람을 따로 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철 씨가 아버님 찾아뵌 후에 전후 사정을 미리 설명해드려서 유진 씨 이전 시댁 사람들이나 흥신소 사무실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 왔을 때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입 맞추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돈 몇만 원만 쥐어드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 하나만큼 끔찍이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강철 씨와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먼 친척이라고 말씀해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더 도와드릴 건 없나요? 이것저것 준비하는 기간이라 강철 씨가 따로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있습니다. 참,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네요. 뭐가 더 남은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원주택 뒤에 있는 집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강철 씨가 그 송지수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가 매입한 지금 이 집 바로 뒤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역할대행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송지수 부모님 사는 집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집안 사람이 돼서 송지수 동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강철 씨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신뢰만 얻도록 하세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 사람 엄청나게 지혜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왠지 믿음직해서 든든하긴 하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역할대행 부모님은 저와 같이 사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분들 모셔서 강철 씨 결혼하기 전에 인사할 기회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역할 대행이라는 게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번 일을 계획하면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이야기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말하면 송지수란 여자는 가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황미자란 여자의 딸인 송지수란 여자에게 유진 씨가 느낀 것보다 몇백 배 더 괴로운 시집살이의 고통을 느끼게 해줄 계획입니다. 남석 씨, 이 집 뒤에 있는 전원주택을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유진 씨가 호텔로 나가시기 전에 이미 계약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에만 살다가 한국 와서 아파트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씨 집 뒤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따로 매입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 이사 나갔고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긴 한데 이번 주말쯤이면 공사가 모두 끝나니까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철 씨가 그 집에서 송지수와 신혼생활하면 남석 씨가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그건 따로 계획이 있으니 유진 씨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웬 전화지? 저 전화 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야?